안녕하세요. 총무와 팔로워 리더십의 홍재화입니다. 오늘은 회장은 변화의 방향을, 총무는 속도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세기 중반에 프랑스에는 프랑스와 케네라는 유명한 천재 경제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1758년에 그 유명한 경제표를 만들었습니다. 거시경제 시스템을 하나의 표로 보여준 것이죠. 좀 어렵긴 했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경제의 흐름을 잘 보여준 그 케네의 경제표를 보고 그를 현대판 소크라테스 또는 유럽의 공자로 칭송했습니다. 케네는 경제 흐름표를 만든 점에서 칭송을 받아야 하지만은 부가가치를 만드는 계급으로 농민만을 지적한 점에서 큰 오류를 범했죠. 잘 알다시피 농업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부가가치를 더 크게 만든 것은 상공업자들이죠. 중농주의자였던 케네는 인간이 자연을 완전히 지배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케네의 생각으로는 농업은 자연, 특히 토지 덕분에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즉, 농업의 부가가치는 농부들의 노동력 때문이 아니라 토지의 자연력에 근거한다는 것이었죠. 상업이나 공업처럼 제조나 상공업은 부가가치를 생산하지 못한다는 거였어요. 제조업은 투입한 만큼의 가치만을 산출해낼 뿐이고 상인은 이미 생산된 가치를 분배하는 일뿐이어서 상공업에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었죠. 이와 같이 케네는 경제표라는 커다란 업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경제 트렌드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는 실패했습니다. 현재의 현상을 분석하는 데 적합한 틀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미래에 주도적으로 나타날 세상을 선구적으로 설명하는 데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학문의 의무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어떤 비판이나 학문이 현 상황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잘못됐다고 비난을 하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만들어내고 대책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것은 비판이 아니고 학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학문의 의무는 현 상황을 가지고 보다 나은 미래를 창조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현대경제학은 실패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현대경제학에 대해서 엘빈 토플러는 급변하는 세상을 제대로 못 읽어 케네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세상은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고 그 와중에 쓰레기 같은 정보들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 정보에 빠지게 되면 바쁘기만 하고 도무지 쓸모없는 일을 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통찰력의 중요성이 빛나는 거죠.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고 방향성을 찾는데 바로 통찰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속도로 변화하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지구는 늘 빠른 속도로 태양 주위를 돌고 있지만 막상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은 지구가 그렇게 빨리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지각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기술의 혁신적인 발달과 사고방식의 대전환, 기업들의 발빠른 행보 덕분에 이제 우리는 빨리 움직이는 지구에 살고 있다는 것을 드디어 실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화하는데 모임이라고 변화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가장 실감할 수 있는 것이 젊은 세대의 성격이 변했다는 것이죠. 동창회, 향후회, 친목회를 나가보면 젊은 세대들이 줄어들고 또 모임에 너무 인간적으로 엮이는 걸 부담스러워합니다. 국민대 교수인 이은영의 신세대 담론서 밀레니얼과 함께 일하는 법, 그 책을 보면 최근 회사에서 일하는 부하 직원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한탄하는 관리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넘어 젊은 직원들에게 말 걸기가 겁난다는 선배나 상사들의 하소연도 적지 않습니다. 이제 조직의 30%까지 차지하는 밀레니얼 세대는 이전 세대들과는 다른 행동을 보이며 상사들을 당황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조직 안에서 세대 갈등은 항상 있어 왔지만 지금은 그 갈등이 훨씬 더 심층적이고 근본적인 것으로 느껴집니다. 문제는 어른 또는 리더가 이런 새 친구들과 일을 해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새 친구들은 일의 동료이기도 하고 모임의 회원이기도 하며 미래의 회장이기도 합니다. 대체로 이해하기 어렵고 때로는 토론의 기본 관점이 달라서 대화가 어긋나기도 하기 때문에 이들과 일자리를 같이 하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나이 차이가 한참 나는 선배나 상사와 이야기할 때도 고개 숙여 핸드폰 보기 일쑤죠. 기성세대로서는 급격한 디지털 기술의 전환도 힘든데 세대 변화, 신세대 중심의 소비의 흐름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 기존 모임의 회장, 총무와 오래된 회원들이 젊은 밀레니얼 세대를 바꾸려 하기보다는 그들의 생활과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제 세상은 그들이 중심이고 그들이 사는 방식대로 변할 테니까요. 과거 같으면 그들에게 충고를 하면서 요즘 것들은 하며 혀를 내둘렀겠지만 요즘은 오히려 꼰대라는 반응이 옵니다. 그것은 젊은 세대들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보다 조금 더 윗세대 아니면 기성세대들마저도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이미 시대의 흐름을 못 따른다는 그러한 말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요즘은 오히려 꼰대가 라는 반응이 옵니다. 그러한 반응은 젊은 세대들뿐만 아니라 밀레니얼 세대보다 바로 윗세대들 또는 기성세대들로부터도 그러한 반응이 오죠. 아, 저 사람은 시대의 흐름을 잘 못 읽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주는 거죠. 늘 세상은 변하지만 최근 들어 그 변화하는 속도가 매우 빨라졌습니다. 모임을 이끄는 것도 이전에 했던 것처럼 하면 금방 퇴색되고 그 모임 자체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빛의 속도로 변화하는 것에 익숙한 밀레니얼 세대들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죠. 천재라는 캔에도 시대의 흐름을 잘못 읽어 그의 많은 노력을 후세대가 별로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런 마당에 적으면 십수명에서 많은 수백 명의 모임도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회장은 변화에 민감하고 수시로 방향타를 잘 틀어야 합니다. 그리고 총무는 새로운 밀레니얼 회원과 기존 회원 간의 변화하는 속도의 차이를 줄여야 합니다. 회장은 앞으로 끌면서 방향을 수시로 바꾸지만 그 바꾸는 방향에 대해서 반감을 갖거나 동의하지 못하는 회원들 또는 변화에 힘이 부처하는 회원들 그들이 모두 한 방향으로 가게 회장의 속도를 조절하고 회원들의 힘을 돋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회장은 변화의 방향을, 총무는 변화의 속도를 에 대해서 캔의 경제학적 오류와 빗대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